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2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마약 수사 전담 대검의 마약 강력부를 복원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자, 무언가 민주당 캥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한동훈 장관의 가족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 초본 민주당 측 인사가 유포를 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언가 언제나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김남국, 이제는 맨날 한동훈 장관한테 박살나다 보니까 카메라가 돌지 않을 때는 나한테 한동훈 장관이 잘해주는데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라는 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는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마약 수사 전담 마약 강력부를 복원하라 라고 대검에 지시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검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검찰청의 마약 수사 부서 복원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특수수사와 마약 조직 수사를 한꺼번에 맡고 있는 대검찰청의 반부패 강력부를 재편해서 마약 강력 수사를 전담하는 마약 강력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최근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료 사건, 그죠? 중국과 연결돼 있다고 하는 집중력 강화 음료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수사 역량 강화 방침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마약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조직 범죄 및 마약 범죄를 수사하던 대검찰청 강력부를 반부패부와 통폐합하고 마약 부서와 조직범죄 부서도 마약, 조직범죄과 하나로 축소한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화이트 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와 마약, 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는 수사 성격과 전문성이 완전히 다른데도 한 부서가 관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를 지적하면서 국어와 수학을 한 분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마약 범죄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건데요.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월 마약 사범은 같은 기간 작년 대비 32.4% 늘어난 2,6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지금 막지 못하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면서 지금 막지 못한다면은 우리 모두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검찰청의 부서 재편은 입법사항이 아니라서 장관의 지시만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한동훈 장관 또한 이 점을 강조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폭과 마약 때려잡을 것을 지시를 했는데요. 자, 문제는 할로윈 참사 때부터 민주당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약 수사만 하려고 그러면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깡패 잡으려고 하면은 자꾸 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깡패다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건지 이거 더 탐사 관련해가지고 더 탐사가 한동훈 장관 집을 침범하려고 했던 사건이라던가 또 경찰이 한동훈 장관 주소를 더 탐사 쪽에 보내버린 것, 황당한 일들이 계속됐었는데 더 위험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자녀들까지 다 있는 한 집안의 가장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가족 정보가 담긴 주민 초본 민주당 측 인사가 유포하려고 시도했었다는 겁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가족, 주민등록 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원본 그대로 일반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제공한 자료로 추정된다는데요.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이 같은 문건을 자신에게 건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서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김민석 구의원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 서 씨라는 자는 서울 색강역 인근의 스타벅스에서 이 김 의원과 만나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면서 자신의 하드디스크에서 USB에 자료를 복사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민주당 측과 일을 했었다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나흘 뒤 이 김 의원이, 구의원이 USB를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한동훈 장관 본인과 그의 부인 그리고 아들과 딸의 주민등록 초본 파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매매 계약서,
출처불명의 각종 녹취록과 영상,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소리 직원 간의 문자 내용 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들 자료는 스캔본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형태였다라는 거죠. 소름 돋죠? 스캔본, 공식 문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문건을 보고선 사진을 찰칵 찍었다는 겁니다. 특히 주민등록 초본이죠. 법무부에서 발급된 자료였다는 겁니다. 원본 내용과 사실이 다름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그 법무부 담당자 이름과 내선 번호까지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도는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라고 박혀 있었다는 건데요.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원실에 제공된 한동훈 장관 자료 가운데 일부가 일반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 이번 고발은 이 김 의원이 지난 3일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을 온라인상에 지속적으로 올리는 사람을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자 이 서 씨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주겠다면서 해당 자료를 주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외에도 공직자 개인정보 자료를 많이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라면서 지금이라도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이용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확산을 막고자 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죠. 어린 아들과 딸의 정보 유출을 하다니 이거는 가만히 둬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우가 누구인지 지금 민주당 측 관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배우가 누구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서모 씨의 민주당 측에서 일을 했었다는 서모 씨의 배우는 누구일까요? 댓글 남겨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집단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자고요. 추리를 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동안 한동훈 장관한테 매일매일 박살나기만 했던 남국이 그동안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는 한다는 소리가 카메라만 없으면 한동훈 장관이 예의가 바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한동훈 장관이 따지고 보면은 큰 형님 내지는 삼촌쯤 되는 어른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김남국이가 자기가 또 국회의원이라고 애매하면서 나한테 예의를 잘 지키던데 뭐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남국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에 한동훈 장관이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안에서 TV가 딱 카메라가 돌아가면 그러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한테 그 예의를 평소에는 잘 지켜요. 그런데 카메라만 돌아가면 공격적이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맨날 박살나기만 하지만은 TV를 떠나면 박살나지 않는다라고 체면 치레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어법과 화법이 원래 저런 것인지 국회에 나와 일정하게 설정된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국회에서만 답변하실 때만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답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더라도 야당 의원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겸손하게 국민이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설전을 한다든가 이러는 거 장관직을 걸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김의겸이가 술자리 의혹을 갖다가 제기를 했잖아요. 가짜뉴스지 않습니까? 본인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명예까지 걸려 있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리를 걸 수 있어야죠. 니들은 자리를 안 걸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동훈 장관 발언이나 언행 태도를 보면 이런 법무부 장관이 없었다라면서 국회에 나올 때마다 야당 의원들과 시비를 걸면서 약간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정치적 행보를 보여서 총선에 저는 출마할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대권을 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카메라가 안 돌면 내가 지지는 않아요. 참. 한동훈 장관이요. 남국이한테 예의를 갖추는 것 자체가 본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카메라가 안 돌 때는 예의를 갖춘다는 거. 그것만 봐도요.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신승리하는 방법이 카메라 안 돌 때는 내가 대접받습니다인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요. 예, 그 다음에 천하람이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김남국과 한동훈 장관이 안산에서 출마해서 붙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무슨 그 국회의원 나오지 말고 서울시장을 나오라는 얘기까지 한다는데 제발 한동훈 장관 무슨 험지 나가라 서울시장 나가라 해서 분탕치고 대선 못 나오게 하려는 저 작전, 그리고 서울시장 나오란 얘기는 자리를 갖다가 그 서울시장 나오게 되니까 서울시장 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오세훈이가 대선 나가겠다 이거 짝짝꿍 맞추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국민의힘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자꾸 분탕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은 관련된 의혹도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박지원 측 사람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그 당원 허위 당원 명부를 제출해서 정당이 있는 것처럼 해서 국민의힘 당시에 미통당이죠.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 당시에 같이 들어왔던 김재섭이나 천하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남국이 박살내고 그리고 마약 수사를 막는 자들 박살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열 딱 해가지고요. 좌파들의 공격 우리가 막아주고 착 그 양쪽으로 길 탁 틔워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기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사실 주요 인사라고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부 전체가 그냥 손흥민처럼 쫙 돌진해가지고 골을 넣는 모습 우리 모두가 같이 보고 환호하고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